박건욱의 일일 단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미국과 이란 간의 이 갈등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님 모셔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건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새벽에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주가는 시간에서 좀 밀렸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모두가 좀 기다리셨겠죠. 당연하게도 알파벳이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좀 되었었는데 단순히 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결과보다는 캐펙스 투자가 얼마나 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시선이 좀 집중이 되었었는데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분기 기준 66조 원이 좀 넘는 자본을 투자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조금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AI 패권 경쟁에서 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빅테크들 위주로 계속해서 좀 나타났었죠. 이전부터 이미 나타났던 거고요. 단기 수익성보다는 좀 공격적인 투자에 더욱더 중심을 좀 맞춘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캐펙스 기준 최대 좀 1,900억 달러에서 최대 2,050억 달러로 상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가이던스만 보더라도요. 사실 캐펙스 자체를 줄이거나 조금 좀 밀린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도 계속 보여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자체에서도 좀 투자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왜 근데 주가가 좀 안 움직일까라는 것인데 투자는 투자대로 진행을 계속 좀 이어가되 아직까지도 심리는 그래서 수익성은 언제 어떻게 좀 늘어나느냐 투자 대비 어떻게 얼마나 벌어들일 거냐라는 계속해서 좀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AI 설비 투자나 AI 투자는 더 이상 이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잠깐 쉬어갈 수는 있더라도 이게 멈출 수는 없거든요. 사실 좀 멈추는 순간 AI계에서 좀 도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생존이 달린 상황이죠. 조금 더딜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또한 실적 발표가 있었죠. 모든 관심이 알파벳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조금 사그라든 모습인데 2분기 사상 좀 최대의 차량을 판매하는 좀 실적을 이뤄냈습니다. 시장의 좀 예상치를 좀 크게 밑도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적인 좀 가격 할인을 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용이 좀 증가를 한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가 됐는데 AI 투자는 계속해서 좀 늘어가고 있는 입장이죠.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미래 사업에 대한 좀 투자 규모가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테슬라 역시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잉여 현금 흐름이 좀 마이너스로 들어섰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투자에 좀 많이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 자금 흐름은 사실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좀 불거져 왔고 현금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흐름 자체가 조금 멈추고 좀 어지러워지지 않을까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예상을 한 범위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7월 말에 FOMC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미국의 고용 지표 자체가 또 발표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고용 시장이 차갑다면요, 사실 경기 침체 우려로 좀 투자자들 마음에 좀 다가갈 수도 있고요. 고용 시장이 좀 견조하다면요, 또 금리 인하 지연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씀을 드리는 좀 골디락스 구간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기 둔화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어지럽게 교차를 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 결과에 따라서 채권 금리나 주가의 변동성이 다시 한 번 더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가 FOMC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 통화 정책 자체가 미국 국채 금리나 달러 강세를 좀 결정하는 주요한 일정이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당연하게도 외국인 수급에 엄청나게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앞쪽에서 말씀드린 AI나 반도체주의 투심이 계속해서 좀 불안한 상황이죠.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가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투톱에 들어오는 수급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경우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호적인 투자 환경도 물론 조성할 수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23일인데 유로화의 좀 향방을 결정하는 ECB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결정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CPI 그리고 7월 말에 BOJ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옆나라인 일본도 계속해서 좀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또 이전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추가 금리 인상이나 뭐 국채 매입 감축 같은 로드맵이 7월 말쯤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SK 하이닉스 ADR 상장 때문에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낮아졌죠. 하지만 엔화 약세가 다시 한번 환율의 좀 안정화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엔저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된다면 한국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캐펙스 투자를 얼만큼 하는지보다 실제로 AI가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거두어 들이는지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각국의 금리 결정 날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사실 이번 BOJ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보다도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 그러니까 언제 금리 인상할 것인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BOJ가 예상보다 조금 더 매파적인 신호를 내놓았을 때 엔화나 좀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매파적인 신호 자체는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를 좀 돋굴 수 있고요. 확실하게 좀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나 뭐 반도체 그리고 뭐 고밸류에이션 주식 중심으로 좀 변동성이 당연하게 좀 확대가 될 수도 있고요. 단기나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 투자자분들께는 사실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는 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매크로 수급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좀 무리한 매도보다는 좀 조정 시 분할 매수 기회로도 삼을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략으로 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외국인 수급 체크해야 되겠죠. 최근 반등을 가장 좀 크게 이뤄낸 이유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죠.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을 이뤄냈고, 수급의 중요성은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린 부분이죠.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전일 시장만 보더라도 정강후약 기조의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로봇 사업 사업에 진출이라는 이슈로 로봇주에 상당히 좀 많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전일 오전장이 좀 끝나갈 무렵부터 수급이 좀 정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장 후반에 다시금 수급이 좀 빠지면서 차익 실현까지 일어나는 모습이 좀 보여줬었는데 확실한 호재가 있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별 상관이 없었는데 다른 섹터에서 장 후반에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둔화가 된다라는 낌새가 좀 보이면요. 주도주가 아닌 이상은 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와 AI 주도주들 당연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좀 같은 의미인데 시초가에서 갭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은요, 역시나 좀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수 자체를 좀 견인하고 있는 주도주들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좀 대형주나 주도주의 자금이 쏠리는 현상 자체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좀 끝나기 전까지는 수급의 흐름 자체를 좀 집중하면서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큰 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보다는요, 낙폭 과대 대형주들이나 주도주들 중에서 좀 실적 가시성이 보이는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받쳐주는 주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현금 비중을 좀 일정 부분 확보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내용 참고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프리장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에 로봇주들이 오늘 자리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로봇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오늘은 로봇주가 아니고 반도체랑 AI주가 올랐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원래 맞는데 구글이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사실 좀 그렇게 투심 자체를 자극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렸지만 구글도 중요하지만요. 앞으로 나올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또 중요하고 아마존, 특히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반도체나 AI 쪽은 꾸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삼성전자 2.6%, SK하이닉스 3.2%대 상승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좀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죠. 청주 팹건설에 좀 7조 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보를 좀 전해 왔는데 이 글로벌 메모리 수요에 대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좀 수요는 견고하고 아직까지도 공급에 좀 차질이 있다.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반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팹 건설에 투자가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견조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시기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KNR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원전 해체 사업이 좀 관심이 좀 받고 있죠. 정부의 원전 산업이 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정책이 좀 발표가 되면서 KNR 시스템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의 원전이 좀 해체 사업에서 다시 좀 성장 기대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KNR 시스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슈퍼 휴머노이드 쪽에서도 KNR 시스템은 좀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나 좀 로봇이겠죠. 로봇의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면이죠. 사면 또한 로봇입니다. 로봇의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하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좀 높아지고요. 그리고 필수
요소의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27년 1분기에 액추에이터 양산 계획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이 상승함에 따라 사면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투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좀 ADC 신약 공동 개발 소식이 들려왔는데 항암 분야의 좀 사업 확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 글로벌 진출에까지도 좀 기대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바이오 쪽은 사실 좀 죽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급 자체가 원활히 돌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바이오 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타죠.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시장 기대감이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기업인데 삼성전자와도 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죠. 삼성전자 현재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을 개최하고 있는데 노타가 AI 모델 최적화 기술을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 자체가 현재 다시금 재조명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도 지금 노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밸류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폴더블계의 노타의 밸류 체인이 좀 입지가 다시 좀 들어가고 있다. 밸류 체인을 잡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AI 소프트웨어 공급 기대감이 노타에 계속해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로봇 쪽에도 AI는 떼놓을 수가 없죠. 사업의 확장의 가능성이 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노타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프리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삼전닉스 프리장에서 3% 이내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로봇주들이 좀 프리장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로봇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사면과 KNR 시스템도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바이오단에서 인투셀과 노타도 오늘 프리장에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부터는 시선을 조금 넓혀서 테마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테마 당연하게도 로봇 봐야 되겠죠. 당연하게도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뜨거웠죠. 로봇주들. 현재 AI가 글로벌 증시 자체를 흔들고 있는데 사실 로봇 섹터 자체도 AI와 함께 좀 성장을 하는 섹터거든요. 아직까지 로봇 생태계가 좀 조성하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AI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지만요. 로봇은 AI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주로 좀 인식을 하시고요. 전략을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대기업들 중심으로 로봇 생태계가 좀 재편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좀 뜨거웠던 삼성전자도 로봇 사업에 박차를 좀 가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 왔죠. 로봇 섹터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도 오늘까지도 지금 3일째인가요?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아틀라스를 필두로 스마트 팩토리나 피지컬 A 같은 곳에 로봇의 발전을 계속해서 좀 가속화를 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나 공장 자동화나 지능형 자율주행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협력을 좀 진행하고 있는 LG나 SK그룹도 로봇 산업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이 좀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사실 좀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하냐면 제가 좀 이전에도 로봇 섹터를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릴 때 여러 번 좀 강조를 드렸던 말인데 실제로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하거나 로봇의 필수 부품 그리고 핵심 부품들을 양산하는 기업들을 먼저 좀 보셔야 합니다. 역시나 실적의 가시성이 빠르게 좀 나타나고요. 무엇보다 서비스형 로봇 자체가 상용화가 좀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시점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1인용, 1인 1가구
에도 로봇을 좀 보급을 하겠다, 보급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런 세월은 사실 아직 좀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공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곳에 이미 좀 투입되고 있는 AMR이라거나 협동 로봇들을 중심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 캐펙스와도 계속해서 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중 관리 당연히 좀 중요하겠죠. 워낙 변동성이 좀 큰 폭인 섹터고요. 단기적인 호재 하나만으로도 상승했다 하락했다를 계속해서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는 눌림목에서 좀 천천히 모아 가시고 싶은 그런 투자자 분들께 좀 한해서 비중은 좀 낮게 가져가시되 호흡은 좀 길게 가져가셔야 한다라는 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발표로 인해서 로봇 섹터 주목을 받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나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좀 터뜨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 로봇의 좀 핵심 밸류 체인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급이 쏠리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요.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윗꼬리를 계속해서 좀 달고 있다는 모습이죠. 이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로봇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죠. 이 부분에서 보시면 매물대가 상당히 앞쪽에 좀 많이 꼬여 있습니다. 전 고점 대비 모든 로봇주들이 30%에서 50%까지 좀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심하고요.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좀 강한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좀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좀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께서는요, 로봇주 자체가 급반등, 그다음에 재료 소멸, 그리고 지수 눌림을 계속해서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좀 눌릴 때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로봇계를 군에 좀 투입을 할 예정이 있죠.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하반기까지 좀 길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테마, 그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사실 로봇 관련된 주들이 3거래일째 좋은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현대 로템과 함께 군사용 로봇을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27% 넘게 상승을 했다가 장 마감 때는 16%대까지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차트를 보더라도 어제 장에서 좀 급등하는 양상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로봇 관련된 주들이 고점과 대비했을 때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장기적으로 관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하단 내용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의 1위 단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9시 6분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 상황 먼저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000선을 방금까지 터치를 했는데 다시 내려오면서 2.9% 상승폭, 다시 7,000선을 돌파를 했네요. 7,00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2% 상승을 하면서 76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에 이어서 개인이 오늘도 1,000억 원 넘게 매도세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000억 원 넘게,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이 587억 원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개인이 278억 원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물량을 덜어내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프리장보다 조금 더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3%대, SK하이닉스는 4%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7% 조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전반적으로 강한 불을 켜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프닝 프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단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3%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개장 상황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님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계시는지 수익률 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져와 주셨던 종목인데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7월 15일에 가져와 주셨던 종목입니다. 이 최근에 국제 유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운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흥하해운 7월 15일에 1,815원대에서 진입가를 외쳐주셨는데 최고가 2,130원을 찍고 17%의 상승률을 기록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져와 주셨던 두 가지 종목이죠. 매드업과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는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도 이렇게 로봇주들이 강한 상황 속에서 어제는 진입가 49만 500원에서 외쳐주셨는데 최고가 54만 1,000원, 즉 10%의 상승률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업도 마찬가지로 5,700원에서 진입가를 외쳐주셨는데요. 최고가 6,490원, 즉 13% 증가하는 상승률을 기록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수익률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져와 주시는지 좀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공략주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마키다락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매드업과 똑같은 신규 상장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마키다락스 제조업, 국방, 에너지 같은 부분에서 좀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다루는 산업용 AI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피지컬 AI 그리고 AI OS 같은 운영 체제를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공장 자동화나 제어, 설비 보전, 그리고 무기 체계 AI까지 좀 넓게, 폭넓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을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방산 AI와 제조 AI 플랫폼 런웨이를 좀 공급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 팔란티어라는 별명이 좀 붙었더라고요. 그만큼 5월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좀 진입을 했는데 적자 폭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 좀 적자를 대폭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반기 수주 총액이 현재 200억 원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 대비 3배 이상 좀 폭등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제가 전일 매드업을 말씀드릴 때도 좀 설명을 드렸었죠. 오버행 리스크가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AI 발전과 수요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은 좀 강력하다,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호 예수 물량 출회와 좀 속립 분기점 같은 거를 좀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역시나 좀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한번 보자면요. 오버행과 차익 실현 매물이 당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죠.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이니까요. 하락세를 꾸준하게 좀 이어오다가 6월 말쯤에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대량으로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죠. 이 부분에서 추세 전환에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21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좀 차익 실현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에서도 좀 숨고르기 구간에 다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일 기준으로 거래량이 좀 다시 붙어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5일선과 21선에 맞춰서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1차 목표가인 3만 원까지는 좀 꾸준하게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버행 리스크가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길게 가져가는 건 상당히 좀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 최고점인 32,000원까지 좀 수익을 보신다고 하시면요,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니까 전일 저점인 2만 원대를 손절가로 잡고 보시면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22,50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원입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마키나락스 만나봤습니다. 어제도 신규 상장주를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신규 상장주 하나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로 묶여 있으면서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장에서 4% 넘게 4.8%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강한 거래량이 실린 이후에 지금 조금 수렴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큰 관점에서 보면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추세긴 하지만 최근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오버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홀딩을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단타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유효하다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2,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이 사실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지컬 AI 관련주에서 이제 좀 수주로 증명이 가능한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하려면 이 추가 수주가 조금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좀 흑자 전환이나 매출이 훨씬 더 중요할까요? 사실 수주가 몇 건 더 늘었나 이런 것보다는요, 기존 수주가 실제 높은 마진에 좀 매출로 이연되어서 적자폭을 줄여주고 있는가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주가의 좀 추세적 상승을 좀 먼저 예측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키나락스를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두 번째는 사면입니다. 사실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면 두 번째, 모터 제어기, 감속기 같은 모션 컨트롤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부품을 좀 공급을 해왔고요. 방산에서도 뭐 하나그룹과 협력을 해서 유도무기 부품을 공급한 이력도 있죠. 그리고 로봇, 역시나 로봇과 피지컬 AI 업종에서도 액추에이터, 스마트 팩토리 모듈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모비스와도 거의 비슷한 좀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로봇용 액추에이터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과 방산 부분에서 비용 투자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 1분기에 액추에이터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액추에이터 공급 모멘텀이 좀 살아 있고요. 로봇 쪽 밸류 체인으로 좀 리레이팅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질 개선으로 인해서요.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시점을 좀 기다리면서 꾸준하게 보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거래량 상당한 게 좀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현재는 좀 로봇 섹터의 수급이 쏠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면에도 상당히 많은 좀 수급이 유입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루 만에 5일선과 21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파르게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장중 눌릴 때 매매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붙어주는지 꼭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 지지선은 3만 원이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3만 원 이하로 좀 뚫고 내려간다면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좀 선절선에 대응을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만약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붙어주면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 부분 유의를 해주시면서 매매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35,50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만 원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사면 만나봤습니다. 여전히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로봇 모션 컨트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죠. 액추에이터 공급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장에서 지금 현재 7% 넘는 시세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더라도 어제 하루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5일선과 21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와 있을 수 있어서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다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5,500원 이하,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님이 좀 가져오시는 종목마다 이렇게 당일에 슈팅이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키나락스랑 사면도 그러한 경우인데요. 당일에 나오는 이런 단타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하단 내용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하락 또는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